한국이 최고네. 이 말을 실감한 건 몽골 울란바토르의 밤거리 한복판에서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최고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미식과 문화에 있어 프랑스보다 우월한 나라는 없다고 확신했죠.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몽골을 문화적으로 점령한다는 소식을 듣고 촬영차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건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완전한 지배였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미슐랭 칼럼니스트가 말했죠. 파스칼, 이건 단순한 케이팝이나 드라마 열풍이 아니에요. 문명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CU, GS25, 불고기 브라더스, 새마을 식당, 파리바게뜨 그 이름들이 익숙한 서울의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몽골을 작은 한국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몽탄 신도시라는 곳을 촬영하러 나섰습니다. 제 가이드 바트볼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완벽했지만 정작 그가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는 몽골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어였어요. 저기요, 왜 몽골 사람끼리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바트볼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몽탄 지역에선 한국어가 공용어나 다름없어요. 택시 기사님께 편의점에 들릴 건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저희는 CU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영어로 물었죠.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제가 고개를 저으니 그녀는 갑자기 유창한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바트볼드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포인트 적립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여기선 기본 인사죠. 편의점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주변은 온통 한글 간판이었습니다. 카페 스타벅스의 메뉴판조차 전부 한글과 사진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메뉴를 읽을 수 없자 바리스타는 태블릿을 건네며 우리말 메뉴라고 적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제야 영어 메뉴가 나왔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외국인이 한국어 없이는 커피도 못 사 마시는 상황이라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바트볼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레티샤 씨, 이제 진짜 몽골의 한국화를 보여드릴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바트볼드와 함께 서울식당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예르덴 바투라는 젊은 몽골인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는 몽탄 김밥의 CEO였죠. 어떻게 한국 음식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카메라를 켜며 물었습니다. 예르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유학 갔을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삼각김밥을 만들고 진열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지만 점점 그 음식에 매료되었어요.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단순함과 실용성이요. 그가 대답했어요. 삼각김밥은 간단하지만 든든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죠. 한국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예르덴은 잠시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쟁반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삼각김밥과 김밥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저희가 판매하는 메뉴들입니다. 기본적인 한국식 김밥도 있지만 저희는 몽골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 변형했어요. 이건 양고기 김밥, 이건 말고기 김밥이에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건 여전히 참치마요 삼각김밥이죠. 몽골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르덴은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K-드라마와 K-팝 때문에 시작됐어요.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싶어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의 입맛과도 잘 맞았습니다. 우리도 고기와 밥을 주식으로 하니까요. 식당은 점점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놀랍게도 손님들은 모두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요? 떡볶이 추가해주세요. 소주 한 병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예르덴이 설명했어요. 저희 식당에서는 한국어로 주문하는 게 일종의 문화가 됐어요. 손님들이 재미있어하죠. 대부분의 젊은 몽골인들은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들을 알고 있어요. 다음날 저는 세종학당을 방문했습니다. 바트볼드가 말하길 이곳은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세운 기관이라고 했죠.
울란바토르에만 2개의 세종학당이 있고 몽골 전역에는 총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 조선의 왕이에요. 바트볼드가 설명했죠. 1443년에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죠. 학당의 원장인 바트 치맥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했어요. 이 학당에만 약 500명의 학생들이 등록해 있어요. 연령대는 6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하죠. 특히 초등학생들의 등록률이 가장 높습니다. 교실에는 2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한글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몽골인이었지만 수업은 100%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면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바트 치맥 선생님이 답했어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 배우기가 정말 쉬워요. 영어나 프랑스어는 불규칙한 철자법 때문에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 누구나 빨리 익힐 수 있죠. 9살 소녀 자르갈마에게 한국어를 왜 배우는지 물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BTS 노래 가사를 알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어로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 단어는 뭐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예뻐요. 자르갈마에게 왜 한국어가 좋은지 다시 물었습니다. 한글은 제가 유일하게 틀리지 않게 쓸 수 있는 언어예요. 그녀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몽골어는 어렵고 영어는 더 어려워요. 하지만 한글은 쉬워서 제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청소년반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15-16세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한류가 몽골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류가 우리 문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남학생은 다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몽골과 한국 사이의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몇 일 후 저는 예르덴 바투의 몽탄 김밥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비즈니스 지구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에 몽골 전역의 몽탄 김밥 체인점 위치를 보여주는 대형 지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려 43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죠. 예르덴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한국으로 유학 갔을 때만 해도 사업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공부하는 평범한 유학생이었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처 CU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 담당은 주로 삼각김밥을 만들고 진열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이 작은 삼각형 음식이 한국인들의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졸업 후 저는 대기업에 취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삼각김밥이 맴돌았어요. 몽골로 돌아와서 이 간편한 음식을 소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작은 푸드트럭으로 시작했어요. 울란바토르 대학가 앞에서요. 삼각김밥 몇 종류와 김밥, 라면을 팔았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을 직접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나 봐요. 6개월 만에 첫 매장을 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죠. 메뉴도 단순했고요.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SNS의 힘이 컸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스타일 김밥을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트렌드가 됐어요. 3년 만에 10개 지점으로 늘었고 7년 차에 현재의 43개 지점까지 확장했어요. 지금은 몽골 전역에 있죠. 심지어 가장 외딴 지역에도요. 몽골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필했던 점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접근성이에요.
삼각김밥과 김밥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든든합니다. 둘째, 새로움과 친숙함의 균형이에요. 새로운 외국 음식이지만 우리 몽골인의 입맛에도 잘 맞았어요. 셋째, 문화적 연결고리죠.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르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울란바토르의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저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죠. 저희 매장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에요. 문화 공간이죠. 한국어 메뉴판, 한국 음악, 한국식 서비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경험을 만듭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울란바토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몽골인들이 한글로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바트볼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한글 간판 금지법 반대 시위예요. 몽골 보수파 정치인들이 공공장소에 한글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거죠. 시위대의 피켓에는 우리는 한국어로 미래를 꿈꿔요. 문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한글은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고 있었는데 바로 제가 세종학당에서 만났던 어린 소녀 자르갈마였어요. 이제 그녀는 몽골 최고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이 되어 있었죠.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문화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죠.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많은 몽골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의 언어입니다. 광장 반대편에는 소수의 반대 시위대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자 몽골어 먼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때 시위대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저분은 누구인가요? 제가 바트볼드에게 물었습니다. 뭉크바트 의원이에요. 이 법안을 발의한 주요 인물이죠.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입니다. 몽골의 한글화는 문화식민지화다라는 주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뭉크바트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나는 여러분의 열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몽골인입니다. 우리의 문자, 우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시위대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자르갈마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반박했습니다. 의원님, 칭기즈칸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포용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다문화 공존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여전히 몽골인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저는 뭉크바트 의원과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글 간판 금지법을 발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뭉크바트 의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몽골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수천 년의 전통이 있죠. 최근 몇 년간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너무 급속하게 자신의 뿌리를 잊어가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도시 전체가 한글 간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떤 거리에서는 몽골어 간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심지어 몽골 아이들이 자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르갈마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나요? 자르갈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제 꿈을 표현하는 언어죠. 한국어를 통해 저는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이건 문화 정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하지만 몽골의 전통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몽골 전통 음악을 사랑하고 명절에는 전통 의상을 입어요. 그런데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저는 몽골인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어요. 한류는 저에게 또 다른 창을 열어주었을 뿐이에요. 갑자기 시위대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뭉크바트 의원이 다시 연단에 올라온 것이었어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뭉크바트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복자 칭기즈칸의 후예로서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과 이해의 힘입니다. 저는 한글 간판 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뭉크바트 의원이 선언했어요. 대신 몽골어와 한글의 균형 있는 공존을 위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위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세대 간, 문화 간의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몽골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의 편집을 마쳤습니다. 처음에 문화 제국주의에 관한 비판적 시각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문명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탄생했어요. 소르본 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건 구조입니다. 삼각김밥이 식민지를 만든 적은 없죠. 다만 그건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태동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인이 물었습니다. 이 현상을 제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그런 용어를 선택하셨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제국은 주로 무력, 정복, 지배와 연관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이 만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국입니다. 그것은 문화, 매력, 공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르몽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무기로 식민지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김밥으로 꿈을 만들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음 제국은 한국이다. 하지만 전쟁은 없다. 오직 문화와 협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승리가 아닐까요?